네, 국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합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여야가 크게 맞붙을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받아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또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님과 함께 전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그야말로 국회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대선 연장 전격인 6일 지방선거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충돌 수위가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거대 여당이 잔뜩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일정 잡는 것부터 이제 기싸움이 치열해요. 지금 보면 9명 정도가 잡혀 있고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상만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처럼 여당, 현재 여당이죠. 민주당 여당이 아마 상당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이번뿐만이 아니라 임기 초에 이제 그 초기 내각, 초기 조각은 항상 야당이 상당히 이제 검증의 칼날을 이제 고추 세우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18명의 이제 후보자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선 당장 총리 후보자 인준이 사실 걱정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미 벌써 이제 조각 발표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이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된 게 있고 예. 해명이 아직 덜 된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청문회 때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네. 이 청문회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후보자 요인도 있고 선거 요인도 있고 예. 어떤 경우도 여야의 이 대립구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때 할 때 청문회는 후보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또 그렇지 그렇죠. 같은 후보자라 하더라도 네.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쉽게 통과된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 요인이 작동된다면은 만만치 네. 않은 청문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선 지금 방금 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첫 타석에 들어서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당초 처음 후보자를 발표할 때만 해도 노무현 정부 뭐 마지막 국무총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이래서 좀 무난히 수월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 하나하나 의혹들이 나오면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고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재산 증식 의혹, 또 전관 예우 의혹 계속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뭐 안정형 국무총리,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 네. 그리고 풍부한 행정 경험, 그리고 지역적으로 전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역 통합적인 인사. 네. 왜 이분을 임명했을까? 화려한 여러 가지 이력이 대단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는데 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해왔다. 이렇게 네.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네. 물론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지만 발목 잡기냐 아니냐 견제냐 네. 오히려 야당으로서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 상당히 야당의 어떤 선명성을 보여줘야 될 것은 장관을 낙마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국무총리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발목 잡기를 하면 민주당한테 약간의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네. 그런 어떤 논의도 초점이 되겠지만 네. 오히려 격돌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재산 같은 경우도 지금 40억에서 82억으로 네. 늘었다는 뭐 공정과 상식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보라 네.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 네. 과거랑 지금이랑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고 네. 그리고 청문회 상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낙마시키겠다 네. 이렇게 지금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뭐 한 10가지 정도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네. 특히 그 중에서 론스타 관련해서 이제 법률 대리인을 네. 한 8개월 정도 해서 1억 5천 받았고 네. 그리고 김현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서
18억 정도를 받은 것이 가장 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낙마한 분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런 것들과 지금 비교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 국가소송 ISB라는 것 여기에도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물론 뭐 관제 사적 동호회를 개최했다던가 주미대사 때 배우자 그림 전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 충돌 관계가 상당히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여러 가지 이런 강공 드라이브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해갈 수가 있을까? 네. 야당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네. 청문회에서 표결로서 네. 낙마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민주당한테 있기 때문에 네. 강공 드라이브로 갈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앤장 근무 당시 고액 자문료 논란,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 뭐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등등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던 분 그 시기 이후에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벌어진 논란들이 지금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배우자 문제, 소위 말한 소위 남편 찬스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 재임 당시에 이 한덕수 총리 후보 배우자가 워싱턴 영사관 등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거나 뭐 비싼 값의 그림을 팔았다는 논란, 뭐 공관에서 뭐 동문회가 열렸다는 뭐 이런 논란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 찬스, 배우자 프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남편 찬스도 있고 아빠 찬스도 있고 뭐 찬스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네. 2012년도에 첫 개인전 당시에 100호짜리 그림을 1,6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효성그룹에. 예. 그리고 이제 부영주택에는 그림 석점을 2,300만 원에 판매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작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과하게 너무 많이 비싸게 팔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 찬스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여기 대해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확하게 밝히지 않겠다. 네. 청문회 때는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비싸게 판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단정을 못하겠습니다만 네. 청문회 때 밝히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미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스크린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그 언론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미국 청문회 예를 많이 예를 들잖아요. 예. 우리 여전히 그게 안 돼요. 숱하게 나온 얘기인데 청문회 때마다 그렇죠. 정말 귀가 네. 따갑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이제 의혹으로 제기되면 이 부분을 후보자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명이 안 되면 원래는 청문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 청문회는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청문회 가서는 여야 간에 네. 이 사람이 그 장관 또는 총리로서 적격한가 네. 그러니까 역량 면에서 정책 예. 능력 면에서 전문성 면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얘기하는 게 전문가나 어떤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죠. 청문회라는 건 이거는 이 법률적으로 검찰이나 법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예. 자꾸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국민의 네. 눈높이라는 거. 네. 그러면 정서법이라고 이렇게 폄하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거 장관이나 총리 이런 분들은 국가의 거의 최고 지도자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도덕적 수준과 비슷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제기됐으니까 이게 네. 충분히 해명되고 청문회 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게 우리나라 청문회 현실이에요. 이건 예.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 왔는데 아무튼 이게 충분히 해명이 돼서 청문회 때 청문회가 끝나고 여론에서 언론이나 여론에서 그만하면 괜찮다. 흠결이 네. 있지만 그러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건 도저히 언론의 여러 가지 또 여론을 볼 때 이건 안 되겠다 하면 민주당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민주당도 무조건 낙마시키긴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발목 잡기라는 것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끝나고 여론의 흐름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뭐 제가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부인이 송모 씨가 네. 이 그림을 뭐 1,600만 원에 네. 샀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주미대사를 그만둔 지 8개월이 됐고 네. 그리고 이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FTA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효성과 부영 그룹의 그림도 같이 샀고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고 네. 총리 후보자께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우리가 인연이 있었다. 그 인연이 송모 그러니까 조성래 명예회장 부인 송모 씨랑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인과 서울대 응용미술과 선후배라고 선후배 예.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조금씩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네. 차원에서 사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각종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 계속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첫 번째 청문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정의당에서 데스노트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상당히 효력을 강력한 유력을 발휘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정의당도 일정 부분 조력이 상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의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이런 데스노트 소위 말하는 네. 이런 것들의 의견을 상당히 힘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한덕수 총리 내정자를 낙마시킨다면 네. 그것은 정말 6.1 지방선거에서 악영향, 발목 잡기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뭐 지지층은 이미 다 양쪽으로 결집이 돼 있지만 네. 어떤 중도층에서 5% 10%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지방선거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 혼자 하기는 어렵고 정의당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네. 일정 부분 이것도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총리 내정자로서 언론에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것들을 성실히 소명하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응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청문회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정회가 수차례 되지 않을까. 네. 자료 제출해라. 몇 시까지 자료 제출을 보내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청문회에서 한치도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 결과로 총리 내정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네.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언론에 나오거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야당의 애초 처음부터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네.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네. 새로운 시각으로 총리 내정자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네. 이제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 중에 한 명이 또 이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정 후보자의 경우는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이나 소위 말해 스펙을 쌓는 부분들부터 해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정호영 후보자에게 지금 제일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진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신체 검사 받아서 예. 네. 그 내용이 이제 그 당시 병역 검사 받을 때와 네.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셀프 조사하고 셀프 검증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게 나왔던 거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해명하면서. 예. 그때는 이제 여야가 정해주면 공신력 있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급하게 했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받았던 병역 신청 검사, 그 MRI 사진, 네. CT 사진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뭐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후보자 요인 뭐 그리고 이제 여야 간의 관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네. 또 선거라는 것들을 앞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낙마 여부가 갈릴 수 있고 물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할 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는 것이고 예. 과연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냐 문제인데 현재 워낙 많은 이 흠결이 제기됐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정도 의혹이 나오면요. 본인이 거칠 결단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청문회까지 가겠다. 청문회 네.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론의 흐름을 보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일단 이 정도로 많이 문제가 제기되면요. 이게 물론 정호영 후보자는 억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그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방선거 앞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정치적 요인이 많이 가미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어쨌든 뭐 그렇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결국 네. 청문회 가서 뭐 얘기를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저 제 생각에 이 정도 문제가 제기되면은 네. 거취를 결정하는 게 사실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아들의 재검 MRI 원본 뭐 의료 전문가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해명 어떤 의혹 회사가 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제 청문회로 공이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아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입증해 주어야 할 경북대학교가 현재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글쎄 뭐 자료라는 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관련된 네. 그런 자료 같은데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뭐 이거의 보관 연한이 뭐 3년, 5년 그런 것들이 성적과 관련된 네. 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관 연한이 없기 때문에 폐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라든가 성적 자료 같은 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해서 물론 뭐 다 논문도 같이 공저하고 그 면접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네. 숫자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제 아빠 찬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정 후보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네. 좋은 평가를 해줘서 그리고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점을 받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법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불공정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지만 네. 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개입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특히 이제 아빠 찬스를 통한 특혜 의혹과 이거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과거에 조국 장관처럼 하면은 대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검수 완박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뭐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은 지금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 공방의 수준으로 네. 그렇게 갔을 때 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표심으로 이것에 네.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지명자께서 네. 과연 이것을 자진의 사퇴시킬 것인가 네. 아니면 지명 철회를 할 것인가 예. 또 아니면 그냥 끌고 갈 것인가 윤석열 당선인 인사 스타일 보면은 한 번 쉬려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6.1 지방선거로 직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인수위나 당에서 당선인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보적인 상황은 없지라도 네. 여러 가지 집권 초반 어떤 여러 가지 행정부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서 네.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만 판단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뭐 후보 본인에 대한 논란도 추가가 됐죠. 뭐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절에 밤늦게 뭐
법인카드로 결제를 술집 식당에서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부적절한 행동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연일 이렇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미묘한 그런 기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선을 긋거나 뭐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진 사퇴 권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과거에 이제 이런 정도 나오면 되게 자진 사퇴 쪽으로 갔을 거예요. 예. 근데 자진 사퇴라는 게 당선인 측에서 사퇴하시오 철회가 아니더라도 이쯤 되면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아까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이제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맞지 않는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그렇게 생각할 예.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제라는 건 이게 항상 의견이 갈리거나 예. 쟁점화되면은 여론의 향배가 어떤가를 보면 되게 틀림없이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걸 거슬리면 항상 문제가 사단이 생겨요. 예. 이런 부분들도 워낙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해명하고 소명하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네. 되게 보면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다른 이슈가 나와서 그 이슈가 묻히면 그냥 대체로 갑니다. 그냥 가는데 네.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특히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법인카드 논란도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쏙 좋아 보이지 않아요. 본인 입장에서 볼 때 뭐 병원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막 먹었대는데 이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객관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네. 전체적으로 모든 게 하나같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양반 이분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정권이 새로 출범하는데 부담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예. 게다가 40년 직이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꽤 윤석열 당선인이 오랫동안 친해왔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정 후보자 스스로가 국민의힘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죠. 네.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청문회까지 갈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국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합니다. 여러 번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대선 연장격이죠. 6일 지방선거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크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청문회가 진행될지 저희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 전국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